안녕하세요. 한글 여행 아리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결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의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의하면 어떤 민족, 또 동족 등등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결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자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우리말인데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지를 못하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결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 결의는요 뜻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이 모여서 이제 예를 들면 대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 대가족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이게 동족이 됩니다. 동족. 그러니까 이 결의라는 말에는 대가족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족 혹은 이제 동포도 되겠네. 동포도 됩니다. 이런 인식을 상당히 넓게 가지게 하는 그 말이 이 결의라는 말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여기 어원을 찾아보시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이 어원 실담어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찾아보기 전에 여기 지도 하나 좀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캡처한 지도인데 지금 이쪽이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쪽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이쪽은 북조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지도에 특별한 것을 표시를 했는데 이 터키입니다. 터키가 요쯤에 있죠. 터키가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헝가리를 제가 언급해 놨는데 헝가리가 여기 어디쯤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의 옛 조상들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터키의 조상은 돌골족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선비족의 후예다.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 써놨는데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그러면 이 헝가리 유럽의 헝가리 그 다음에 이 터키 그리고 여기 우리 민족.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선으로만 거도 이 정도예요. 여기에 뭔가 우리가 연결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봐서 그게 바로 결의입니다. 결의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결의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 동이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오재성 어르신이라고 하는 민간 역사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그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요거 색깔 좀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자, 그래서 이분의 그 역사 영역을 비정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최소 이 정도로 이렇게 비정을 하셔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기 태행산맥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동이족의 나라, 동이족의 영토였다는 거죠. 동이족.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동쪽에 동이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이족의 영토를 이렇게 지금 이 빨간 선으로 그려서 쭉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영역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돌골적이 여기까지 갔는데 이 돌골적이 이쪽 만주에서 이렇게 갔는데 뭐 선비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린 같은 이제 뭐 소위 동포다, 동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한글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글 여행의 주 무대가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이쪽이고 그러면서 왜 이쪽이라고 하느냐면 실다머가 있잖아요. 이제 잠깐만 이제 또 이거 바꾸겠습니다. 자, 실다머는 이제 산스크리트인데 이 실다머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 문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전해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실다머를 이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다른 나라들도 실다머를 알았다라는 것이 상상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동 간에. 그래서 이동 간에 이쪽으로 이동, 또 이쪽으로 이동, 이쪽으로 이동, 이쪽으로 이동. 또 이게 이제 언어가 여기만 있지 않죠. 이쪽으로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이동.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가 인도 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이제 고전 언어인데 이 여기가 이제 산스크리트예요. 산스크리트.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소한 제가 봐선 최소한 이런 영역에서 우리 언어의 자리가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나라들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특정한 도시 이름이나 국가 이름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실다머의 자국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국이 남아 있는 거고 그 실다머가 다 살아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이 언어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나라라고는 하는 의미는 뭐냐? 이게 제가 봐서는 다른 데는 이 언어를 이해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가 이 언어가 다 흐지부지 돼서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실다머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한글 이렇게 쓰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이 한글은 본래 이제 한글이 아니죠. 이 한글을 이름을 붙인 사람이 주시경이라는 분이 한글이라고 명명한 이후에 한글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뭐였느냐? 세종대왕 당시에 이 한글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죠. 훈민정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일깨우는 올바른 소리, 이렇게 이제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시경 선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한글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걸 한글날로 한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한글날이 이제 우리가 지금 표기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본래는 뭡니까? 이 훈민정음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민정음의 날. 이게 맞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훈민정음의 글자인데
이 훈민정음의 표기, 이 표기법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하고 전혀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죠. 여러 글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글자라는 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제 꾸며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초성의 자음, 그 다음에 중성의 모음, 또 종성의 자음, 이렇게 해서 써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글자가 있어요. 또 뭐 하여튼 이 자음이 막 3개까지 이렇게 뭐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자음이 막 3개가 붙어 가지고 초성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성이 나오고, 종성 자리에 또 자음이 나오고, 뭐 자음이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돼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글자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음이 되죠. 음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글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오늘 이거 볼 글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스가로 읽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발음을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까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까짜. 그래서 이렇게 시옷 기옷 이렇게 되면 이게 가가 아니고 까짜 발음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정확히 어떤 발음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 대답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까짜 비슷한 거다 정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기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그러면 이 훈민정음이 이렇게 표기된 거는 무엇을 이렇게 어떤 발음이었길래 이렇게 했느냐? 이게 이 발음이 무슨 발음이었느냐? 이게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표기법이 훈민정음에 담긴 거예요. 훈민정음에 이렇게 그 표기된 모든 한글, 그것은 훈민정음은 이 사투리를 표기한 겁니다.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투리가 결국 실다모이고요. 실다모는 뭐예요? 이게 산스크리트예요.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실다모, 사투리예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를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투리 말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이 산스크리트를 집대성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세상에서 이 산스크리트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산자만 쓸게요. 이 세상에서 산스크리트를 쓰는 사람은 없어졌다라고 정의해버렸어요. 당연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투리를 모르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산스크리트를 연구한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 사투리의 표기법이 훈민정음에 담긴 거고, 그 훈민정음에 담긴 그 글자가 보니까 실다모예요. 실다모. 그러다 보니 이 실다모와 산스크리트가 같은 글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아신 분들은 이거를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래서 산스크리트, 실다모, 사투리,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사투리를 절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스크리트가, 요거 좀 바꾸겠습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 산스크리트가 모든 동서 언어의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 두시면서, 자, 어쨌든 우리 이 결의의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자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결의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결의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게 까라야 이렇게 돼요. 이제 제가 표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표기는 안 되지만은 표시해 보면 까라야 지금 표기법으로 제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꾸라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케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케레이족.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케레이 민족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결국은 이제 이 케레이가 뭐냐? 결례입니다. 결례는 어디서 왔냐? 여기 까라야, 꾸라야에서 왔어요. 그 이제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걸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까라야, 꾸라야 이게 다 결국 뭔 말이냐면요. 깔리다, 깔리다. 그 다음에 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무슨 뜻입니까? 새끼 까다 이해가 좀 뭐 감이 오십니까? 까다 우리가 말할 때 저기 병아리가 새끼를 깠어 그러잖아요. 깠어 그러죠. 그 말이 뭐예요? 그거 까다라는 말이잖아요. 깔리다도 그런 건데 아무데나 이런 말 해야 돼. 어쨌든 깔리다. 그러면 자 깔리다 까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까게 될까요? 그게 바로 결혼이죠. 결혼이 뭡니까? 네. 피로써 이제 피로 맺어진 관계가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낳죠. 낳다, 까다, 깔리다, 낳다. 이게 이 말입니다. 깔리다, 까다, 결국 낳다라는 말인데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결혼. 그래서 피로써 맺어지는 관계.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깔아야 꾸라야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알고 있는 말로는 결례가 된 거예요. 결례. 자, 그러면 정리하면 뭐예요? 결례라는 것은 정리하면 이런 거죠.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대가족이잖아요. 동족이잖아요. 동포잖아요. 결례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혈연 관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니 단순히 혈연만 가지고서 이게 이제 결례가 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 이쪽에 터키가 있고 이 헝가리가 있는데 이쪽에 또 이제 이렇게 이쪽이 그러니까 히말라야 이쪽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례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혈연 플러스 제가 생각하기엔 혈연 플러스 우리 민족의 뭐라 그럴까? 역사에 저는 철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혈연 관계와 철학이 있었어요. 혈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철학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그리고 결혼하면서 여기에서 형성된 이 관계의 이 형성이 된 이 사람들의 관계를 집단을 뭐라고 그래요? 결례. 그게 결례입니다. 결례. 그래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깔리다, 까다의 또 나타의 뜻이 담긴 깔아야, 끄랴, 끄랴 이렇게 이 말 속에 실담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로는 결례라고 하는 말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또 뭐 깨레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깨레이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 변형을 시키면 어떤 게 까라 새끼 까라 되죠? 새끼 까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 실담어에 근거해서 깨레이나 결례나 그죠? 까라야나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보니까 혈연관계와 어떤 소중한 그 역사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해서 함께 했던 이 사람들 그것이 결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례가 어느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으면서 그 언어의 많은 부분들이 상실됐잖아요. 상실되지만 중요한 장소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지명을 말하고 논할 때는 실담어를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말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렇게 존재했었던 우리 동포들이 중요한 단어들을 거기 뭡니까 이 지형에다가 심겨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례라는 의미를 이 방송 오늘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그래서 이 결례라는 말이 사용이 된 거구나. 혈연적인 관계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한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에 의해서 동의되고 결혼하고 그래서 가족이 되고 대가족이 되고 동족이 되고 동포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결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의 철학이 정말 탁월했으면 여기에 혈연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함께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고 우리 민족의 철학에는 소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한번 우리 역사 철학에 대한 관심들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제 판단에 혈연의 관계와 철학의 관계가 연결이 돼서 한 가족이 됐다. 그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 되거나 대가족이 되거나 이제 동족이 됐을 때 그걸 우린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한 결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식 표기, 동국정음식 표기로는 이렇게 돼요. 이게 까라야, 꾸리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가지치고 나갈게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고려라고 알고 있잖아요. 본래는 고려가 아니고요. 고리입니다. 혹은 또 구리 이렇게 우리의 이제 옛 역사서에는 고리, 구리 이렇게 표기법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말도 제가 봐서는 지금 이 구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화가 된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구리 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구리, 고리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고려가 있죠. 그 다음에 고려도 있고 고구려도 있잖아요. 고구려 이렇게 돼 있는데 고려, 고구려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고구려는 고려의 옛 이제 뭡니까 땅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고구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이제 뭐랄까 땅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땅을 역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말이 다 고리, 구리로 표현되어지는 말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말도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왔다. 꾸리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꾸리야가 영어로 표기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코리아가 된 겁니다. 코리아, 꾸리아. 어때요? 같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결례라는 말이죠, 이게. 코리아가 결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 제가 아까 써놨는데 케레이, 케레이, 코리아, 결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영어 표기식 깔아야. 그 다음에 꾸리아, 그 다음에 코리아죠. 자, 의미는 깔리다, 새끼 까다, 낳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지금 가족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동족 크게, 그리고 결례, 그리고 또 이제 케레이, 이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오늘날 우리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영어 단어 정리로서는 family, tribe, race, 코리아죠. 자, 영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okay, today I explained the meaning of 결례. I'm not sure it's exactly pronunciation. It's difficult to express it. Anyway, there is a consciousness of 결례 in our national genes, but I couldn't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it. Through the sit-down language, I can find out the meaning, which is a large family of blood ties or kin, and united federal meaning. 이거 united federal meaning. Okay. And this word developed and became Korea. There is another expression which is to do next, and the meaning is that Korea came from referring to people who share wisdom. Thank you. 여기 이제 영어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빼놓은 게 있네. 여기 United Federal, 연방이죠, 연방. 연방제 나라라고 한다면 어쨌든 연방제 나라, 그게 이제 이 결례라는 말 속에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철학, 아까 철학을 얘기했는데 그 철학의 근본은 뭡니까? 이게 지혜였어요. 우리 민족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에 다 공감한 거죠. 공감하면서 결례 속에 들어온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결례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뭐 어떤 뜻인지 그거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례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동족이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역사죠. 엄청난 이 지리적인 영역인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동포가 이런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남쪽 북쪽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제한돼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동포의 영역, 동족의 영역, 우리 결례의 영역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우리말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 한국어, 사실은 저도 한국어라고 하지만 본래는 훈민정음이죠. 이 훈민정음, 또 다른 말로는 사투리, 이 사투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라 사랑과 그 다음에 이 동포 사랑, 동족 사랑, 결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